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TV, 동배TV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하고 있는 코마입니다. 오늘은 다시 라오스에서 라오스 비엔티엔에 있는 저희 집에서 녹음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에서 1, 2회 녹음하고 태국, 한국 하고 최근에 캄보디아 가서 녹음하고 오랜만에 다시 비엔티엔에서 녹음하게 되는데, 오늘은 노곤님, 저희 카페 회원이신 노곤님 모시고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 왜 알아보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궁금해 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제가 설명회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그 나라에서 뭘 먹고 어디서 자고 뭘 보고 뭐 교통편은 뭘 이용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가면 여행이 더 재밌어지거든요.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느끼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쪽 나라들의 근현대사를 알 수 있대요. 노건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녹음을 하자고 제가 며칠을 쫄라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는 노곤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노곤님 나와 계시고, 노곤님은 인도차이나 쪽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책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책을 많이 보시고 해서, 그리고 동남아 여행도 좋아하시고 여행자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여행자입니다. 예, 여행자. 밖으로 안 나가는 여행. 지금 거의 2달 넘게 저희 집에 계십니다. 집밖에 안 나가요. 예. 그러면 그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해서 노고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쭉 말씀드릴게요. 뭐 연도나 큰 사건, 자세한 사건 같은 거는 좀 생략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식민지 쟁탈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영국과 프랑스 이 두 강대국이 거의 전 세계 식민지를 양분하다시피 했어요. 뭐 네덜란드라든지 벨기에라든지 그 덴마크, 또 러시아, 독일 뭐 그런 나라들도 있었긴 했는데, 제일 많이 먹은 애들이 영국과 프랑스예요. 제일 못 먹은 애들이 독일이고요. 이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영국은 인도하고 그다음에 미얀마 쪽을 먹고, 프랑스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있던 태국은 영국과 프랑스 합의에 의해서 독립국가로 남게 되죠. 근데 이 영국과 프랑스는 이 식민지를 수탈하면서 천년만년 해먹을 줄 알았는데,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가 양분하고 있던 이 식민지에 대해서 불만을 불고, 사실상 식민지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독일이 패하죠. 근데 영국과 프랑스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엄청난 전비를 소모하고 엄청난 인원들이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국력이 쇠약해지니까 식민지 국민들이 의식이 계몽이 되고 독립 요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은 이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인도 같은 경우는 좀 강압적이었지만 좀 유화적으로 대처를 해요. 영연방에 이렇게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립을 허가해 주긴 하는데 자기네들 영향력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뭐 회사도 세우고.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탄압을 해요. 알제리라든지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들에서 독립 열기에 대해서 탄압으로 대처를 해요. 이게
1차 인도 차이나 반도 전쟁의 시발점이 됩니다. 2차 세계 시발점이 되는 거죠. 요건 안 돼요. 야, 시발점. 발음 조심하세요. 야, 예. 그래가지고 이게 1차 인도 차이나 반도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데 프랑스가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열기를 짓밟으면서요. 근데 인도 차이나 반도의 베트남에 호치민이라는 그 걸출한 인물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2차 대전 때 일본군의 인도 차이나 반도 진출에 의해서 텅 비었을 때 일본이 베트남을 수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했을 때 거기에 저항했던 인물이 호치민이에요. 호치민은 전형적인 빨갱이죠. 그렇죠. 예. 빨갱이. 예. 근데 좀 애매한 빨갱이. 예. 그렇죠. 민족주의적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보기에 프랑스가 지네들 한 것도 없으면서 도로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독립하겠다는데 와가지고 경찰권 뺏고 외국권 뺏고 다음에 세금 걷는 거 뺏으려고 드니까 열받잖아요.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호치민 군하고 프랑스 식민지 군하고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1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인데 여기서 프랑스가 호치민을 우습게 알았다가 심하게 깨지죠.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디엠비엔 부전투. 이 전투로 인해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베트남에서요. 베트남에서 손을 떼게 되는데 좀 치사하게 떼요. 베트남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는 정전협정을 맺는데 보통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보통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보통선거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북쪽에는 호치민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남쪽에는 프랑스 꼭두각시 정권인 바오다이 왕국이 들어서요. 왕국이 들어서요? 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방 국가의 간섭, 미국의 간섭이죠. 그래서 그렇지. 미국이 그걸 가만히 볼 리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네. 쪽팔리잖아요. 스탈린 웃을 거 아니야. 미국의 간섭을 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래서 GM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 GM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천주교 신자고 의식이 외모는 베트남 사람이지만 자기는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식민주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꾸린 정부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불교를 탄압하고 부정부패가 심했고 무능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의 호치민 정부하고 남쪽의 GM 정부가 서로 주도권을 놓고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내전 상황에서 GM 정부가 너무 무능하니까 계속 밀리게 되죠. 그리고 또 남베트남에서 GM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성해서 게릴라 활동을 시작해요. 이게 유명한 베트콩. 뭐 원체 GM 정부 자체가 무능력했으니까 그 시민들도 나 더러워서 못 살겠다.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났겠죠. 결정적인 건 불교 탄압이에요. 90%에 이르는 불교 신자를 10%에 불과한 천주교 신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호치민이 베트콩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내전이 더 격화되는 거죠. GM 정부가 흔들리니까 미국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통킹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참전을 하게 돼서 전쟁이 더욱 확대가 되죠. 그게 2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 월남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이요. 미국은 미군이 북 베트남 쪽으로 진군을 하게 되면 소련이 자동 참전하게 되고 세계 제 3차 대전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 공포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분단 상황을 고착화시키는 데 힘을 썼지
북베트남을 침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수렁에 빠지고 전비는 늘어나고 또 젊은이들은 죽어나가고 또 국내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반전 시위도 막 일어나고 미국에서. 부정 공세를 계기로 해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뗍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손을 떼니까 호치민 정부는 무풍지대나 다름없는 사이공까지 일격 필살로 내려와서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2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예,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이 된 거죠. 그리고 3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이 있었다는 건 잘 몰라요,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만 사람들이 알고 네. 이 3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건 누구하고 싸운 거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당시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냐면은 소련과 중국의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요. 국경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걸 계기로 전면전 분위기까지 흐를 정도로 사회주의 국가의 큰 어른 노릇을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서 중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전쟁 때 굉장히 많은 물자를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또 정권 자체가 베트남 정권 자체는 또 친소 성향이에요. 양쪽으로부터 두 개 다 도움을 받은 거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DNA에 중국을 싫어하는 DNA가 같아요. 그래서 경계를 해요. 중국을. 그래서 경계를 하니까. 근데 중국이 사이가 나빠졌을 때, 소련하고 사이가 나빠졌을 때 베트남한테 그래요. 같은 아시아 국가니까 우리를 지지해라. 근데 베트남이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니까 중국이 양심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조금 못된 짓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거를 베트남이 간섭을 해요. 베트남이 군사적으로 간섭을 시작하니까 중국이 캄보디아는 또 친중이에요. 폴포트는 친중이라서 폴포트가 중국한테 앵앵 대죠. 형 제가 나 때려. 중국이 베트남을 혼쭐을 내주겠다고 군사들을 이끌고서 베트남 북쪽을 침공을 하죠. 그렇죠.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그게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결말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되게 애매하게 끝났어요. 중국이 이긴 것 같기도 하고 베트남이 이긴 것 같기도 한데 사실상 내가 봤을 때는 베트남이 이겼어요. 중국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봤어요. 2개 사단이 정글에서 사라졌을 정도니까 엄청난 피해를 봤죠. 또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자기네 영토 안으로 타국군이 들어왔으니까 또 밀렸고요. 중국이 엄청 깨졌지 뭐. 아이씨 뒤지가 쳐맞았지. 베트남 애들은 미군하고 싸운 애들이야. 중국 애들 상대도 안 돼. 일부러 정글로 불러들인 것 같아. 그래서 다 조져버린 거야. 중국 애들이 좀만 더 들어갔으면 하노이까지 가다 보면 이게 애들이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발을 빼야겠다 해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베트남 애들이 호줄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에헴 하고 이제 돌아가고 베트남들은 그래 가라. 새끼들 시체만 존나게 내놓고 가네.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3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이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3차 인도차이나 전쟁까지 동배TV 팟캐스트는 동배 패밀리와 함께 합니다. 라오스 여행의 모든 것 트래블라오.com 동남아 배낭여행 길라잡이 클럽아시아 동배 보금자리 1호 동배하우스 앙코르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거 정리를 해보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식민지 젠탈전 해가지고 세계를 막 이렇게 주무르고 있었는데 독일이 나도 좀 내 거는 어딨어 내 게 없네 이래가지고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네요. 예. 그렇게 되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도
세계대전이니까 전쟁한다고 완전히 지금 기력이 막 쇠하는 거죠. 돈도 많이 쓰고 사람도 많이 죽고 막 그쪽 식민지들에서 우리도 독립하고 싶다. 야, 너네 지금 힘 없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독립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영국은 조금 유화적으로 이렇게 다가간 거고 프랑스는 그래도 탄압하고 뭐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프랑스하고 베트남 호치민 사이에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때 DNBM프라고 베트남 북쪽에서 라오스 국경 넘어가는 그쪽 DNBM프 전투에서 졸라 깨져요. 프랑스가 졸라게 깨지는 거죠. 졸라 깨져가지고 제네바에서 정전협정을 해서 프랑스 애들이 보통선거 하게 해줄게. 약속을 하죠. 예, 약속을 했는데 이것들이 남쪽 그 남베트남에다가 왕국을 세우게 되죠. 꼭두각시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미국이 이 새끼들 뭐야? 우리가 또 이렇게 발 한번 담가 줘야겠네. 이래가지고 미국 이제 개입을 하게 돼서 GM 정부라고 미국의 간섭으로 GM 정부라고 들어서게 되는데 그 GM 정부가 무능력했어. 그리고 90% 이상이 불교 신자인 베트남에서 얘가 천주교 신자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지. 나 이 새끼 나 얘 밑에서는 못 살아.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니까 북쪽에 있는 호치민이 옳다구나. 해서 남쪽에 있는 그 반정부 그 베트콩이라고 하죠. 베트콩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전이 확대. 네, 내전이 확대되니까 미국이 나 얘들이 봐라. 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후회도 했겠죠. 처음부터 잘할 걸.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 제2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미국이 두 손 들고 나갔죠. 네, 두 손 들고 나가면서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와중에 캄보디아에 또 또라이가 하나 나타나죠. 폴포트라고 또라이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이 여기에 간섭을 하는 와중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 제3 인도차이나 전쟁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내용에 대한 간단한 디테일들은 이미 노고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말에 어폐가 있다. 간단한 디테일이 뭐야? 간단한데 디테일, 촌철살인과 같은. 별로 그런 거 없어. 이미 그런 거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3차 인도차이나 전쟁까지 싹 이렇게 지나왔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되게 저도 되게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정리가 되네. 기본적인 맞고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라오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따로 라오스만 뽑아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노고님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 빠졌어.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